안녕하세요. 김남미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는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을 직접적으로 훈련하게 될 거예요. 새롭게 바뀐 토픽 중고급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토픽 2 실전 대비. 실전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 전쟁. 전쟁이라는 말은 조금 무섭지만 실전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실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첫 번째이고 그 이전에는 없었던 게 하나 있네요. 뭔가요? 진로. 이런 거는 우리 지금까지 강의에서는 없었던 거죠. 우리 강의에서 배우게 될 전체 주제와 관련된 범위가 무엇인가 할 때 진로예요. 제가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어휘를 익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진로네요. 진, 진으로 끝나는 단어를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전할 때 진으로 끝나는 단어를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후진한다. 뒤로 간다는 거고요. 반대말은 전진한다 할 때 그 진입니다. 그럼 뭐예요? 뒤로 간다. 전진은 앞으로 간다죠. 마찬가지예요. 이 진짜는 그 진짜입니다. 간다는 뜻이죠. 우리가 가는 로는 뭐예요? 로로 끝나는 두 자짜리 단어 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는 길, 여러분의 길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로라 그래요. 여러분이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돼 있죠. 이미 여러분이 진로라는 단어를 안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미 아는 단어들과 연관을 시키면 단어가 훨씬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로에 대한 긴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가보기로 하죠.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 제목을 보고 생각을 한다. 결국은 진로 선택과 취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여러분이 쓰게 되는 긴 글의 내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로 선택과 취업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목표가 되겠죠? 그것이 문제가 될 거고. 그런데 진로 선택과 취업에서 필요한 게 뭔지 우리 아직 잘 몰라요. 그것을 위한 배경 지식을 익히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배경 지식을 익히고만 끝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 그 정리하는 과정을 이 수업 시간에 하겠다. 그리고 동영상을 멈추고 600자에서 700자를 채운다. 처음에는 부족해요. 오늘 쓰는 글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잘 쓰면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죠. 쓰고 난 다음에 제가 드리는 예시 답안하고 비교하면서 예시 답안하고 똑같지 않더라도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면은 예시보다 나은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수업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진로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한번 보죠. 무엇을 하던 간에 갑자기 툭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떤 글이든 간에 진로와 취업을 위해서 무엇으로 시작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넓은 범위에서의 자료를 제시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갑자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 글로 가기 위한 앞에 여러분을 안내하는 게 필요하다 하면서 이 글을 읽어보시는 거죠. 이 글에 대해서 제가 한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하나하나 읽지 않아요. 뭐니까? 내 서론에서 나타내 줄 수 있는 게 뭔가 할 때 한대학의 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의 연관성을 지키라 그랬죠? 한대학의 조사하고 여러분이 쓸 거 뭔데요? 여기 보이진 않지만 진로와
취업이라는 것과 이게 연관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감. 뭐예요? 취업에 대한 불안감, 진로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아하,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과 이 글의 관계를 봐서 크게 읽어야 돼요. 중요한 게 뭔지를 뽑아가면서 읽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취업에 대한 불안감과 진로에 대한 걱정을 하더라. 그리고 결국은 더 많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도 길다.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핵심어들, 진로하고 취업은 이미 있었어요. 어디에? 그 표지 보고 예측했었죠. 그죠? 그리고 진로나 취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감을 가진다. 그리고 진로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있다. 아니면 진로에 대한 준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진로와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하지?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진로와 취업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로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문장들이 여러분의 서론에서 활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읽기 자료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는 게 잘 읽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무엇에 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읽는 게 잘 읽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가보시면 일단 보시면 한국고용노동부는 여러분들은 이런 말 나오면 어려워해요. 왜 어려워해요? 고용노동부가 뭐 했대요? 뭐 하고 관련된 얘기를 할까요? 진로와 취업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고용노동부가 얘기하는 걸 보면 스펙이 나오네요. 스펙이라는 말. 그럼 스펙이라는 말이 진로하고 취업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럼 바로 다음에 스펙이란 좋은 글은 내가 궁금한 거를 바로 얘기해 주는 글이에요. 스펙이란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각종 어학 점수나 영어 점수, 한국어 점수 이런 거겠죠. 대학 정석 등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동안에는 학벌, 어느 대학을 나왔냐, 학점, 점수, 토익, 어학 점수, 자격증이 5개인데 봉사, 인턴 이런 것들이 추가됐더라. 배경 지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뭐라 했어요? 이 부분은 뭘 위해서 쓸 거다? 서론을 위해서 쓸 거다. 요약하면 결국은 스펙이 취업을 위해서 조건이 되고 있다. 결국 취업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더라. 이렇게 서론에서 필요한 말들을 엮어가는 거고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취업에서 뭐가 필요하고 이런 얘기들은 아직 안 했잖아요. 결국은 스펙에 대해서 설명한 글과 바로 앞에서 또 학생들이 거기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정도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취업과 진로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를 쓰기 위한 앞에서 독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단계들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하자 그랬죠? 자기 생각을 정리하자 그랬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단 생각하세요. 취업과 진로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적어봐요. 적으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취업과 진로를 하기 위해서 항상 필요한가? 아까 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내 꿈이 뭔지를 생각하고 싶어요. 두 번째, 나는 한국어 시험을 공부하고 싶어요. 여러분 쓰고 싶은 걸 쓰세요. 왜? 지금 쓰는 것이 그대로 글에 반영되지 않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 생각이 어떤지를 보고 정리해야 되고 나하고 짝을 이루는 남이 있죠. 남의 생각이 어떤지를 읽고 정리를 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읽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어떤 생각이든 하세요. 진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진로를 결정하는데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적으세요. 진로를 결정할 때 뭐가 중요하댔죠? 아까 뭐랬어요? 스펙도 중요하대요. 스펙 앞에서 봤으면 쓰세요. 또 여러분 꿈 얘기했잖아요. 꿈도 쓰세요. 쓰고 싶은 걸 쓰는 거예요. 또 뭔데요? 적성. 선생님 적성 어려워요. 어떻게 하라 했죠? 적성 하면 어떻게 하랬어요? 적으로 시작하는 두 자짜리 단어 생각해 보세요. 적합하다 이런 말 하죠 여러분들? 적합한가 알맞는가?
나한테 그 직업이 알맞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지는 성질을 적성이라고 해요. 나는 컴퓨터 정말 싫어해요. 근데 컴퓨터 공학과에 갈 거예요. 적성에 안 맞죠? 나는 드라마 보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드라마 만드는 거 할 거예요. 적성에 안 맞죠?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거를 쓰세요. 생각을 하는 게 글 쓰는 거라 그랬죠? 그쵸. 그다음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하면 보세요. 노력이죠. 바뀐 게.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것을 스펙이라고 쓰셨다면 첫 번째는 바로 연결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 게 중요해요. 이럴 수도 있고. 두 번째, 꿈. 두 번째 꿈이라고 하셨으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세 번째, 만약에 여러분이 적성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적성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국 저는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글을 좋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많이 생각하시고 내가 쓴 것과 나중에 보게 될 예시 답안이 다르면 다를수록 여러분은 생각의 폭이 넓으신 거죠. 그것을 지금 이 글에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글에든 반영할 수 있어요. 생각해서 적어 놓은 거는. 생각만 하고 적어 놓지 않으면 그 생각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여기다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 책이 아까워질 거예요. 왜? 여러분의 생각을 여기다 많이 적어 놨으니까요. 그죠?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남은 어떻게 생각할까?